저렴했어요. 가격을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게 이벤트인지 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기간을 두고 이벤트 하는 것 같진 않았고 유난히 저렴한 상태였어서 굳이 이거 보고 누가 또 가셨다가 왜 이 가격 아니냐고 하면 곤란하니까 궁금하신 분은 제 트위터 통해서 물어보시거나 비밀 덕글 되나? 하여튼 뭐 다른 방법으로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라식을 되게 비싸게 했어요. 왜냐면은 의료 관련된 거는 좀 돈을 좀 줘야 믿을만 하다고 혼자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2번 병원으로 가서 쌍수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가격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는데 이거는 두 번째 병원을 가고 나서 느낀 건데 첫 번째 병원 갔을 때는 되게 첫 번째 병원이 B가 번쩍한 병원이었고 버스 광고로 많이 들었던 유명한 큰 젊은 분위기의 병원이었고요. 두 번째 병원은 왠지 몰랐고 20세기 간판에 오래된 곳이었어요. 1번 병원을 처음 갔을 때 젊은 분, 제 또래 되시는 분한테 상담을 받고 수술 당일날 오시면 100번이고 200번이고 그 쌍꺼풀 디자인 해준다고 해서 그렇구나. 근데 생각보다 좀 비싸다. 부분절개인데도 쌍꺼풀 하는 방법 3가지가 있죠. 매몰, 부분절개, 완전절개 있는데 저는 완전절개로 했어요. 1병원은 부분절개만 해도 된다고 했고 2병원은 넌 다 째야 돼 라고 하셔가지고 절개를 많이 할수록 비싸요. 그냥 상담 잘 받고 비싸네 하고 나온 다음에 2번 병원을 가는데 소개로 간 거예요. 건너 소개. 엄마의 아는 분의 언니가 했댔나?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며느리도 가서 했댔나? 정말 제가 한 20년을 활개치고 다니던 동네인데 있는지 몰랐어요, 이 병원이. 그리고 발견했을 때 그 오래된 간판과 들어갔을 때 그 오래된 병원 분위기에 이제 좀 1병원과 2병원이 많이 상반된 분위기였는데 제가 2병원을 택한 이유는 선택 이유 첫 번째는 원장님 만나다. 라식할 때 느꼈던 건데 큰 병원은 처음에 상담을 하면 실장님이라고 불리시는 분들이 해요. 그리고서는 수술 당일 될 때까지 내가 누구한테 수술 받을지 알아도 만나볼 수가 없어요. 굳이 내가 만나게 해달라고 안 하니까. 아마 1병원도 그렇게 했겠죠. 근데 병원 2는 가서 먼저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얘가 쌍꺼풀 수술을 할 만한 애인지 아닌 애인지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실장님이랑 상담하세요 해서 실장님 상담을 오래 했고요. 그래서 좀 신뢰도가 올라갔죠. 번화가에서 오래됐다. 임대료가 꽤 될 거예요. 그 동네가 약간 로데오 거리 같은 데여서 거기서 오랫동안 버텼고 광고가 없다. 이게 2번, 3번이 이어지는데 광고도 안 하고 내가 20년 동안, 30년 동안 들어보지도 못한 병원이 20세기 때 간판을 달고 아직도 여기 있어. 그거는 한다는 얘기죠. 보통 이상 하니까 거기서 그렇게 버티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광고비에 돈이 많이 들어가면 당연히 단가가 올라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 없이 유지했다는 거는 신뢰를 줄 수 있었어요. 실장님 말빨. 병원 1은 제 또래의 여자분이었는데 쌍꺼풀 수술을 직접 거기서 한지 한 3주 정도 된 것 같았어요. 근데 좀 부자연스러웠어요. 본인이 밤에 많이 놀고 해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뭐 그거는 뭐 당연히 붓기 빠지는데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상관없었지만 두 번째 병원 갔을 때는 한 40대로 추정되는 이제 이모님, 실장님이 상담을 해주셨는데 말을 수십 명 해봤겠죠, 이렇게 영업을. 어쨌든 실장님 상담은 영업이니까 우리 원장님이 어떻고 저떻고 그리고 또 하나 좋았던 게 여기 원장님 한 분이에요. 다른 의사를 본 적이 없어요. 오래 하셨고 워낙 잘하셔서 빠르다. 빠르니까 피가 덜 난다. 그래서 덜 붓는다. 광고 안 한다? 저렴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광고를 안 해서 저렴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수술이 30분이면 끝나기 때문에 마취를 추가로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피가 출혈이 덜 하니까 덜 붓고 회복이 빠르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 그러고 나서 다른 쌍꺼풀 수술한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 다른 사람도 다 30분 걸렸더라고. 그래서 구란가 했는데 실제 수술 시간이 15분, 20분 걸렸던 것 같아. 결과적으로 저는 병원
E를 선택을 했고 지금은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술한 지 6일, 겨우 6일이진 않는데 상태 괜찮아요. 조금 붓기 더 빠지고 멍 빠져야 되는 거 말고는 그냥 생눈으로 돌아다녀도 상관없을 정도예요. 이제 수술 얘기를 해보자면 수술에 대해서 제가 많이 서치를 해봤을 때 저는 눈 수술 경험이 있어요. 라식뿐만 아니라 여기 눈꺼풀 위에가 찢어진 적이 있어가지고 저희 집 개가 찢어서 꼬매본 적이 있어서 눈꺼풀 마취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눈 수술 때의 경험이 지금 3번째예요. 그걸 감안하시고 들으셔야 되긴 하는데 눈꺼풀에 마취하는 게 되게 아프거든요. 치과 마취보단 덜하다고는 하는데 많이 아픈 편인데 쌍꺼풀 수술 전 과정에 걸쳐서 제일 아픈 건 마취 주사예요. 그러면은 세수를 시키고요. 누워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 무슨 그림이냐, 여기다 어떻게 짤지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시는 것 같아요. 눈꺼풀에 어떻게 할지 원장님이 와서 그림 그리고서는 이제 마취 들어갈게요 해요. 양쪽에다가 한 3-4방씩 놔요. 아파요. 당연히 아프고 눈 앞이랑 뒤쪽이 더 아프고 가운데는 좀 덜 아픈데 이제 끝에부터 차차차차 놓고 타타타 놓는데 여기 넣으면은 옆에 놓을 때 바로 감각이 없어. 너무 신기했어. 이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거 뭐 하는지 난 정확히 몰라요. 왜냐면 나는 그냥 눈 위에서 스스스거리는 것만 느껴지지. 이제 중간에 눈치챘달까 느껴진 거는 지방 제거가 있으신 분은 조금 아플 수 있다. 이거를 저는 눈이 안검하수가 살짝 있고 내려온 상황이었어서 눈꺼풀을 잘라냈을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안에 있는 지방을 좀 뺀 것 같아요. 이거를 안에 있는 걸 약간 땡길 때 눈알이 살짝 당겨지는 느낌이 나고 좀 아파요. 이게 뭐지? 할 때 간호사 선생님이 옆에서 지방 제거하실 때 좀 아플 수 있어요. 좀 뒤늦게 얘기해 주시긴 했는데 좀 아플 수 있다. 그것만 조금. 그리고 봉합을 할 때 실로 봉합을 하면서 눈 떠보세요, 감아보세요, 눈 떠보세요, 감아보세요를 계속 해요. 눈 딱 떴는데 여기 의사 선생님 손가락 여기 보세요 하는데 되게 피투성이 놀랬어. 너무 놀랬어. 실로 이제 당겨서 라인 잡는 거를 그때 하시나 봐요. 오히려 제일 불편했던 거는 왼쪽 눈 할 때 오른쪽에 이렇게 손 얹어놓고 하셔가지고 여기 압박 느껴지는 거? 그거 말고는 거의 뭐 불편할 게 없었어요. 이제 회복실 가서 냉찜질 하는 이걸 주셨어요. 패드. 이제 반대편에는 병원 이름이 있는데 패드 주셔서 가는데 약간 겁을 먹었지. 마치 풀리면 얼마나 아플까. 눈두덩이를 조져놨는데. 근데 이렇게 안 아플 줄 몰랐어요. 거의 그냥 뻐근한 정도? 마취 다 풀리면 많이 뻐근한 정도. 끝. 아프질 않아. 딱히 막 아파 죽겠어. 근데 이게 좀 상대적일 수 있는 게 라식을 했었으니까 라식하고 나면 눈알 진짜 아프거든요. 눈 감아도 떠도 어떻게도 아파서 막 죽을 것 같은 상황을 한 6, 7시간을 지옥의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것과 비교해서 그런 건진 모르겠는데 거의 뭐 아무렇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눈에 테이프를 이렇게 막 붙여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밑으로만 볼 수 있을 정도의 구멍만 남기고 뚫어가지고 약간 불편한데 둘째 날부터 다음날 바로 소독하러 가거든요. 소독하고 테이프 띄고 나서는 실밥 달고 활개치는 거지. 실밥 달고 실 달고서 쇼핑도 다니고 엄마랑 놀러도 다니고 밖에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안경 쓰면은 거의 안경테가 이렇게 눈 그라인을 가려서 그러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엘리베이터 같은 거 타면 옆에 탄 여성분이 이렇게 여기 옆으로 보이니까 보고 있다거나 하는 경우는 좀 있었고 저번 주 목요일에 수술하고 금, 토, 일, 월 보낸 다음에 화요일에 가서 실밥을 빼는데 실밥 빼는 게 제일 아프다라는 말을 많이 받는데 간호사 쌤이 좀 말 걸어주고 하면은 고통이 좀 많이 없어질 정도의 고통? 콕집게 가위로 찍찍찍 할 때 살짝 닿아서 따가운 정도? 근데 실이 검은색 실이어서 티가 많이 나긴 해요. 근데 뭐 며칠 정도는 괜찮잖아 그러고 다녀도 밖에 제가 나가 다닐 일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간단한 줄 몰랐다. 이렇게 안 아플 줄 몰랐다. 제가 평소에 속쌍꺼풀이었어서 이걸 한 거예요. 속눈썹도 맨날 밑으로 먹어 들어가고 섀도우를 이만큼 발라도
반은 먹혀 들어가고 아이라인을 아무리 두껍게 칠해도 눈뜨면 없어지고 그런 인생을 살다가 그게 답답해서 지금 한 건데 지금 속눈썹도 앞을 향하고 있고 어울리진 않았지만 이제 라인 그리고 섀도우 해도 바로 보이겠죠? 쌍꺼풀 풀 때 속눈썹을 대를 포함해서 붙이면 생기는 쌍꺼풀보다 살짝 큰 정도. 아주 자연스럽게 됐고요. 아 그리고 그건 있어요. 내가 이런 모양의 쌍꺼풀을 하고 싶다라는 게 있으시면은 가서 좀 상담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찾아갔던 그 2개의 병원 중에 1번 병원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수술날 오면 100번이고 200번이고 원하는 모양 디자인 해드려요. 2번 병원은 그런 거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해줄게 하고 그냥 알아서 해주신 거예요. 그쵸, 쌍꺼풀이 있어도 처지기도 쉽고 저도 이제 이렇게 30이 넘으니까 저는 자각을 못했는데 병원 가서 병 얻어오는 거지. 병원 가서 실장님한테 들으니까 진짜 눈이 가운데보다 끝에 쪽이 더 이렇게 덮여 있더라고요. 진짜 그렇긴 그랬구나. 난 몰랐네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후시딘 알레르기. 나 이것 때문에 죽는 줄 알았잖아. 제가 정확하진 않아요. 후시딘을 바르라고 해요. 아침 저녁으로. 뭐 다들 아무렇지 않게 바르고 다 하셨겠지. 근데 저는 목요일에 하고 금, 토 지나고 토요일 저녁부터 귀부터 막 얼굴 여기까지 뻘개지고 올라오고 막 붓고 해가지고 간지럽고 해서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일요일에 집 근처 병원 가서 그 항히스타민제 알러지 약을 먹고 그나마 좀 나아지고 실밥 빼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다. 나는 평생 알레르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먹은 거 다 생각해보고 했는데 후시딘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후시딘 알레르기라는 게 있고 소독약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다. 둘 중에 하나일 수는 있다. 근데 이거 고생하시긴 했는데 금방 가라앉을 거다. 지금 눈밑이 살짝 노래요. 지금 팩트로 가리긴 했는데 약간 노랗게 떴어. 보이나? 민감한 데다 바르니까는 올라왔나 봐요. 딴 데에다 바를 때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잘 다치지도 않지만 알레르기 때문에 좀 고생한 거 말고는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수술인지 몰랐다. 진작 할걸? 같은 생각도 있고 가까이 보여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이렇게 돼 있어요. 괜찮지요? 내일쯤부터 목욕도 다녀도 된대고 모레쯤부터는 눈 화장도 해도 될 테고 상처만 다물면 붓기만 이제 앉으면 되니까 처음에는 실밥 빼기 전까지는 냉찜질을 하라고 해요. 염증 때문이겠죠? 그리고 붓기도 좀 그렇고 근데 실밥 빼고 나서는 온찜질 하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한 달을 이제 찜질을 꾸준히 열심히 하면 멍도 잘 풀리고 저는 멍 거의 안 들었지만 찜질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의사쌤이 하라는 대로 말 고지고대로 들으면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 되게 잘 나왔어요. 이 병원 저는 추천드리고 백일섭 선생님 같은 느낌의 원장 선생님 한 분과 말 잘하시는 실장님과 이렇게 오래된 병원에서 볼 수 있는 약간 피곤해 보이는 이제 간호사 언니들과 제 쌍꺼풀 수술 후기는 여기까지. 아! 중요한 거. 수술하는 병원은 집 가까이. 이거 중요해요. 아식도 그랬고 쌍수도 그랬고 소독도 하러 가야 되고 실밥도 빼러 가야 되고 문제 있으면 찾아가야 되고 저도 쌍수 친구들이나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막 압구정 어디 뭐 명동 어디 서울 추천 많이 받았거든요. 확실히 수술이나 시술 관련된 병원은 멀지 않은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한 병원이 좋긴 했지만 근처 사시는 분 아니면 그냥 집 근처 찾으시길 추천해요.